자, 오늘 내드린 문제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번 문제입니다.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내용이 5번, 암기 5번에 나와 있는데요. 특상태 조건 공검이라고 했죠. 1번 암기해야 되고요. 그 다음에 2번 문제도 확인 설명해야 될 거 오늘 했습니다. 기권, 가공, 상태, 환지세 6번에 있었습니다. 그 다음에 3번이 거래계약서 필요적기사항 암기 9번에 있습니다. 인물계약금, 인권조교 이렇게 해서 암기했었습니다. 꼭 암기해야 됩니다. 다 맞는 내용입니다. 4번 문제, 여기서부터 20번까지 다 기출문제입니다. 4번에 보니까 자격취소, 자격정지 처분은 사무소 관할 시도의사가 아니라 교부한 시도지사가 합니다. 암기 프린트 54번에 밑에 2번에 있습니다. 청문과 의견 진술 기회만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고 나머지는 모두 다 교부한 시도지사입니다. 그래서 사무소 관할 시도지사라고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5번은 자격 취소했을 때 5일 이내에 보고합니다. 5일 이내에 국토교통부 장관에 보고합니다. 7일이라고 해서 X고요. 또 오늘 토지거래 허가구역 지정권자가 공고하고 나면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했죠. 토지거래 허가구역도 5일 후에 효력이 발생한다. 그 다음에 6번에 보면은 협회 공제사업 운용 실적은 매 회계연도 종료 후 2개월이 아니고 3개월 이내에 일간신문 또는 협회부에 공시하고 협회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해야 된다. 암기 프린트 43번에 5번에 있습니다. 그래서 틀렸고 7번은 중개보수. 중개보수는 주택인 경우 국토교통부령이 정하는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고 주택 외의 경우에는 주택 외의 경우에는 매매든 임대차든 모두 0.9 범위 내에서 정합니다. 국토교통부령에 의하면. 그런데 85제곱미터 이하 주거용 오피스텔은 매매는 0.5, 임대차는 0.4 범위 내에서 당사자 0.4 범위 내에서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맞는 말입니다. 별표 3이 매매는 0.5, 임대차는 0.4입니다. 맞는 말이고요. 그 다음에 8번 법인의 경우 법인은 회사입니다.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업무정지 처분을 할 수 있습니다. 등록 취소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는 게 아니죠. 등록은 주된 사무소만 등록이 돼 있잖아요. 분사무소는 등록이 안 돼 있죠. 그래서 등록은 주된 사무소 등록 취소되면 모조리 다 업무 못합니다. 분사무소도. 그러나 업무정지는 법인 또는 분사무소별로 할 수 있습니다. 분사무소가 여러 개 있으면 그 중에 하나만 업무정지할 수도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맞는 말이고요. 9번은 등록, 9번도 기출문제입니다. 암기 프린트 46번에 6번에 있는데 업무정지만 그 사유가 발생한 날로부터 3년 지나면 할 수 없습니다. 이게 제척기간이라고 적어놨죠? 업무정지만 소위 제척기간이 있습니다. 3년. 그래서 9번 틀렸고요. 10번 협회는 설립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마지막이 틀렸죠. 설립할 수 있습니다. 누가? 개업공개사가. 개업공개사인 공인중개사지 개업공개사가 아닌 공인중개사는 협회 설립 못하죠? 단순히 시험만 합격하신 분은 협회 가입도 못합니다. 그 다음에 11번 전부 이거는 여기서부터 전부 다 이제 28회 작년의 기출문제 지문입니다. 공법상 이용제한 거래규제는 앞에도 나왔지만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되고 확인 설명해야 될 내용이지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내용은 아닙니다.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내용은 입자, 실종, 중개인, 기소 이렇게 암기했었죠.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전속중개계약 시 정보 공개해야 될 사항, 확인 설명해야 될 사항 다
암기해야 될 내용들입니다. 13번에 있잖아요. 암기 13번에 실거래가격 신고해야 될 사항. 그래서 11번 틀렸고요. 12번 해제신고, 정정신청, 변경신고는 하여야 한다가 아니라 맨 마지막에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서명 및 날인이 아니라 서명 또는 날인입니다. 계약서, 확인설명서만 서명 및 날인이고 그 외의 모든 서류는 서명 또는 날인이라고 했습니다. 서명 및 날인도 X고 두 군데가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13번 거래 당사자 직거래가 틀렸습니다. 암기 프린트 13번에 5번에 있는데 개업공개사의 중개로 인해서 거래한 경우에만 개업공개사 인적사항과 상호, 전화번호, 소재지도 신고해야 됩니다. 14번 역시 전부 28회 기출문제인데요. 부동산 거래 신고서에 기재하는 금액은 입주권 분양권의 경우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금액을 적고요. 등기되고 나면은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그래서 일반 거래의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 이 말 잘못했네. 부가가치세를 제외한 게 아니라 입주권 분양권인 경우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요. 왜냐하면 우리 오피스텔 분양가에 보면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잖아요. 그게. 그래서 입주권 분양권일 때는 부가가치세를 포함한 금액을 적고요. 그 다음에 등기되고 나서 거래할 때는 우리 아파트 거래할 때 부가가치세 안 내잖아요. 그래서 일반적인 거래는 부가가치세 제외한 금액을 적습니다. 입주권 분양권일 때는 부가가치세 포함한 금액을 적습니다. 16번 그 부동산 거래 신고는 반드시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해야 됩니다. 거래 당사자 또는 개업공개사 둘 중에 한 명이 하는 게 아니라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된다. 중개거래인 경우는 16번 또는이 틀렸다고. 또는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해야 된다고요. 16번 부동산 거래 신고 필증을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보고 토지거래 허가 받으면 금인받은 것으로 봅니다. 금인받아야 된다 해서 X고요. 그 다음에 18번 소속 공인중개사가 신고서 제출을 대행하는 경우에는 소속 공인중개사 신분증만 있으면 됩니다. 개업공개사의 위임장이나 등록증 사본 같은 거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18번 틀렸습니다. 그 다음에 계약 일방 당사자가 19번 국가 지자체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 직거래인 경우는 거래 당사자가 하는 게 아니라 국가 등이 단독으로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합니다. 그러나 중개거래인 경우는 개업공개사가 개입되어서 부동산 거래 신고하는 경우는 계약 일방 당사자가 국가 지자체라 하더라도 반드시 개업공개사가 부동산 거래 신고를 해야 됩니다. 그래서 19번 틀렸고요. 20번 조사가 시작되기 전에 자진신고하면 면제해주고 조사가 시작되고 나면 50% 깎아준다고 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진신고해도 면제 또는 감경해주지 않는 게 세 가지가 있다. 60일 이내 부동산 거래 신고하지 않는 경우, 거래대금 지급증명자료 제출하지 않는 경우, 그 외의 자료 제출을 하지 않는 경우는 자진신고해도 면제 감경해주지 않는다. 자진신고하려고 맘먹으면 증빙서류를 제출해야 되죠. 증거를 수집해 두어야 합니다. 리니언시 제도라고 했습니다. 서로 상호 불신을 조장하게 해서 탈법 행위를 방지하고자 하는데 취지가 있는데, 이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자진신고 제도가 있고 우리 공인중개사법에는 가태료 자진신고 제도 없죠. 여기만 있습니다. 부동산 거래 신고 등에 관한 법률만. 자, 여기까지 하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설명절 잘 보내시고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